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초록밴드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시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해주신 테마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는 장 전에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 CPI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빠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여러분들의 우리 국내 증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후장을 기대하면서 13시 투자스쿨을 기대하면서 저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좋습니다. 어제 CPI발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양대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행히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요,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미국부터 먼저 볼게요. 잠깐. 자, CPI 잠깐 볼게요. 자,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CPI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이전에 3.1%, 어제 저녁에 3.1% 이상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격을 줬어요. 이게 2% 미만으로 2%대이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문제는 문제야 이러고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진짜 문제.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가죠. 자, 유가가 계속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지금 7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WTI 지금 7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거, 자, 중국은 지금 연춘절로 17일까지는 쉬고 있으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죠. 자, CPI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 자, 반도체하고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으로 일단 먼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미국장 봅니다. 미국장. 자, 다우존스부터 해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떨어졌죠? 자,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이상 빠졌고, 그 다음 여기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P 500,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갭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역시 이만큼 떨어진 거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지금의 국내 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잡으라 그러면 저는 일단 이걸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럼 보도록 하죠. 특히 중요한 거,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낙폭을 유지했어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0.17%. 0.17%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다시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엔비디아가 어쨌든 버텨주고 있다. 이걸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자, 여기서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이 두 가지 빼고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되느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전 역시 같이 떨어지겠죠? 네.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를 국내를 먼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장에서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란 선들이 이 전 고점이었습니다. 전 고점을 다우는 넘어갔었죠. 그다음에 S&P 500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전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고 거의 맞춰서 가고 있었죠. 이 자리까지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 다시 이 자리 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갭 하락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과연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한 상태에서 이 CPI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위로 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즉 오늘 저녁에 움직이는 것들이 특히나 중요하고 그다음 목요일에 있는 실업률 그것도 역시 목요일에 또 실업률이 있죠. 목요일에 실업급여. 자, 이 두 개가 과연 들어왔을 때 나스닥이 전 고점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금 떨어질지 이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미국 장의 시황을 보면은 현재 여기 수요일에서는 베릭부터 소니, 그다음에 CME 그룹, 그다음 크라프트 하인즈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블랙스톤. 자, 블랙스톤 여기도 이제 지금 이거는 헤지 펀드죠. 블랙스톤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해가지고서는 저는 장 전에 발표가 되는 거. 그다음 장 끝나고 나서는 리튬 관련주 알베말, 그다음에 툴리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주 시스코, 그다음에 여기에 옥시덴탈 페트롤륨. 요거 지금 중요합니다. 셰일 오일 관련주. 자, 셰일 관련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다음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큰 종목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기에서 물량을 소화해내고 충격을 과연 어느 정도 받아줄 것인가. 그 다음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자, 실업급여가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이것들을 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밤에 있었던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풀 꺾인 모습이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은 갈림길에 놓여 있는 만큼 과연 오늘 밤에 어떻게 장세가 이어질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선 금리보다는 실적에 기대는 장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일정 되기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도 알아볼 수 있으시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다시금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해가지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지금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곧 요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개인이 지금 사고 있는 쉽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없이 바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시황들과 앞으로의 전망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떤 것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요일별로 다른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오늘은 자, 수요일은 원금 버전. 자, 화요일에 할 거를 지금 하루 땡겨가지고 하루 밀어서 지금 이제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연휴로 인해서 지금 밀려고 있는데 원금 버전. 자, 원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법.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의 소액 투자자 1계좌 제가 계속해가지고서는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소액 1계좌 투자자들의 도돌이표 오류. 자, 이게 뭐냐? 자, 소액으로 하는 분들. 자,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1계좌를 들고 계신 투자자들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도돌이표 오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 손실 나면 돈 가져오는가? 손실 나면 다시 돈을 채운다. 이거 계속하죠. 무한반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 계좌가 한번 크게 잘못 손실을 크게 보면 어떻게 된다? 완전 무너져 내립니다. 100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그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즉 이게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80%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전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투자자들의 도돌이표 오류, 손실이 나면은 돈을 채워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수를 써서건 원금 회복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원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떻게? 당연히 이거를 매매해서, 자, 매매를 통해서 복구해야죠. 매매를 통해 복구해서 복구해야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쉬운 길로 해서 이거 그냥 손실 났으니까 손실 처리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밀립니다. 그냥 밀립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중요하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돈을 지금 넣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잠깐 얘기했는데 돈을 추가로,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금을 이 계좌 하나에다가 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에서 투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 금액을 가지고서 무엇이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한다.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투자 자산 운용사라든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투자금을 받았을 때 투자금의 운용 기간이 있어요. 운용 기간. 이 기간 1년이면 1년 혹은 뭐 길게 하면은 3년 정도 해가지고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의 그동안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인가?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죠. 이거는 장투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액 1계좌 투자자들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이 1계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용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환과 애증이 전부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계좌가 이 1계좌. 처음 시작해서 깨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하한가 3번 더 맞아보고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들여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계좌가 바로 첫 번째 계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내가 경험치와 고생과 노력을 넣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액 1계좌 500만 원짜리 1계좌 이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소액 1계좌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왜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이 돈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문제예요. 나는 왜 손실이 나면 돈을 자꾸 계좌에 붓는가?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심리적인 부분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500만 원 일계좌 잃을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잃을 수도 있고 이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빌려가지고 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큰 돈을 굴렸을 때 큰 돈도 굴리지 못한다. 큰 돈도 못 굴려요. 예. 이게 한마디로 뭐냐?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런 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은 걸 잘하는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건데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붙여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소액 1계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대형주 같으면은 자 10만 원짜리 계좌 50주밖에 못 사. 그죠?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전주 뭐 100원짜리, 15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초단타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이익 내는 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수익을 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왜 손실이 나면 돈을 자꾸 계좌에 붓는가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계좌에 대해서 돈 손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내 계좌가 6%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자, 6%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94%의 자금을 가지고서 대략 얼마를 해야 되냐면은 10% 정도의 수익을 내야지만 내가 그 정도를 내야지만 500만 원을 복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10%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깨졌다. 12% 넘어갔다 그러면은 자, 그럼 88원 가지고서 자, 거의 한 15%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원금을 얼마를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해야 되는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 손실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을 따라잡기 위한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실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계좌를 두 번째 계좌. 자, 두 번째 계좌는 그러면은 계속 해놓고는 놀려야 되느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계좌를 가지고서는 우선은 계속 첫째 1계좌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 2계좌는 첫 번째 여기서 나온 이익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 첫 번째 이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벌어들이는 돈, 버는 돈. 그래서 떼어내는 적립금들, 적금들, 나중에 적금 만기가 된 것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립금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도로 생기는 약간의 가외의 돈, 가외의 자금, 여유 자금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립을 해가면서 축적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1계좌가 꾸준히 일정 기간 꾸준히 수익이 날 때까지 수익일 때까지 이 기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 이 계좌를 가지고서 있는 것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수익을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적금으로 약간은 조금 그 무리일 수도 있는데 적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매달 20이면 20만 원, 30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벌어들인 1계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소 1년 정도. 1년 정도. 만약 이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서 1계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즉, 이 계좌를 가지고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 이거를 방심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심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계좌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장이 좋을 때에도 돈을 벌고 장이 나쁠 때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1계좌로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소액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지 않으면은 큰 금액을 갑자기 집어넣었을 때 큰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한 50대 정도 돼가지고서는 혹은 60대 돼가지고 퇴직금으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 이걸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요즘 특히나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분들이 만약 여기에 갔다 그러면 1계좌를 했는데 500만 원 하기 뭐하니까 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받는 거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몇 억대, 한 3억에서 많게는 5억 이상, 뭐 그 이상도 막 집어넣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 잘 주는 데를 찾아가다가 잘못해가지고 DLF 같은 그야말로 위험한 파생 연계형 이런 펀드에다 집어넣었다가 와장창 날아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업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트레이딩을 해서 트레이딩 방식 프롭 트레이더로서 뭐 이렇게 살았다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초보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액 1계좌를 가지고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을 똥 활동해 가지고서 1년 이상 2년 이상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를 이거를 해가지고서는 좀 매매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액을 집어넣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무모해요. 그거는 전액을 집어넣는다 그건 정말 무모한 거고, 이거는 초보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반드시 1계좌에서 해가지고 소액 매매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그리고 그걸 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비중과 돈 관리, 어떤 자금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은 어떤 식으로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국내 주식까지도 다 섞어서 관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초보이신 분들, 1계좌이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의 시장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국내 증시면 국내 증시, 미국 증시면 미국 증시, 오로지 하나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미국에 계시거나 해외 나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각각의 증시가 특성이 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각자가 그 각 나라별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시는 게 더 정확하지, 이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아니면은 뭐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력으로 하는 하나의 그 계좌를 가지고서 움직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나라의 어떤 시황을 체크를 해보고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시장을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별로 어떻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 초록밴드 통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섹터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또 국내 주식에 대한 섹터들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섹터. 원래는 이제 화목인데 지금 약간 시간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자, 미국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자, SW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자,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 지금은 앱이라 그러지만 앱이 아니라 원래는 애플리케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게 아니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은 ASP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 넣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자, 요거는 원래는 어떤 거냐, 기술주의 하부예요. 자, 기술주의 하부 섹터입니다. 하부 섹터입니다. 자, 테크니컬, 그렇죠.
테크니컬 그 스톡스들의 하부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자, 지금 이게 특징이 뭐냐? 미국에서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들이 이끌어냈던 무형 경쟁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70년대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티브 워즈니악, 자, 우리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 그랬는데, 워즈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래 HP 다니다가 HP를 다녔었죠. 아주 그 당시만 해도 혁신적이었던 70년대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던 HP를 다녔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잡스하고 자, 두 스티브가 이제 애플을 창업을 하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소프트웨어라든가 각종 그 아키텍처 부분은 이 워즈 혼자서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일즈포스도 CRM,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기서 또 나오고 오라클, 그 다음에 ORCL, 오라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아도비, 자, 이런 회사들, 이런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그 창업자들이 누구냐? 천재들이었다.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에 사실은 거의 뭐 기반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IT 인프라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그 프로그램들, 이거를 만들어낸 또 다른 천재들이 만들어낸 섹터가 바로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섹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역시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인다. 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 전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무실의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가정에서의 업무, 학교,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모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부터 늘어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자, 우리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작업이 뭐였냐? iMac 나오죠? 그 다음에 패드 나오죠? 아이패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아이폰이 나옵니다. 아이폰이 먼저 나왔나? 여기 먼저 나오고 패드 나오고 그 다음에 맥북 에어 나옵니다. 맥북 에어. 자, 그야말로 종이 봉투에서 서류 봉투에서 컴퓨터 꺼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신기원을 이뤄내는, 즉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커다란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모바일 세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 분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냐? 바로 노트북 혹은 워크스테이션이라 불렀던 워크스테이션이나 혹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불렀던 데스크탑이라 불렀던 이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분야. 두 번째는 뭐냐? 모바일에서 움직이는 앱. 자, 앱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앱이라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줄여가지고 앱이라고 부르면서, 왜? 작은 기기에 들어가니까는 그냥 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작게 움직일 수 있는 앱이라 불리는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서 더욱더 이 분야가 커지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시총을 봤을 때는 일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워크스테이션용 프로그램을 쓰던 이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는 서서히 이런 모바일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던 이 앱들이 결국 시총을 키워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줌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질로우, 우리 직방 같은 거죠. 이런 회사들이 여기다가 이제 쭉쭉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틱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오는 틱톡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이제 그 이외에 또 메타 플랫폼에서 나왔던 SNS, 자, 우리 페이스북이죠. SNS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정의를 내렸을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컴퓨터로만 하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모바일 장비들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네트워크, 그리고 백엔드 그 뒷단에서 움직이는 클라우드, 그 뒷단에서 움직이는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그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커왔어요. 2020년까지 많이 자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확장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이번에는 A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AI가 트렌드가 되는 분야가 돼버렸고, 자, 그러면은 이 AI가 기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앱의 기술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스크탑에 있는 혹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기술들, 그 앱, 거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 AI가 다시 트렌드가 되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앱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VR. 자, VR. 자, 특히나 이제 비전 프로라고 부르죠. 애플의 비전 프로. 자, 비전 프로가 더욱더 비전 프로.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메타 플랫폼에서 나오는 퀘스트 3. 자, 퀘스트 3, Q3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 XR 관련된 비전 이런 헤드셋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만드는 XR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24년 이후로 해서 나온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여기에 맞는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또 다시 뜰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일단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섹터 이슈. 자, AI가 개발자를 죽이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AI가 개발자를 죽이고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뭐 몇 억대 연봉을 받던 그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왜? AI를 개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디벨로퍼들, 즉 개발자들의 그 경쟁력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개발자가 없어도 우리가 지시만 하면 알아서 AI가 프로그램을 짜주도록 만드는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알파벳이 지무덤을 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AI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쫓겨나고 코딩을 하는 사람들,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또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코더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타격받는 게 누구냐? 인도계죠. 네, 인도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여기서 타격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월 의장님, 금리는 언제 내려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2020년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섹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 분야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왜? 전부 다 재택근무했죠. 재택근무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 놓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독을 하든 구매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AI와 그다음에 IT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 이 당시에는 자,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싼 금리에 회사채를 마구마구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기술을 일으켜 왔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우리의 연준에서 금리를 급하게 쫙 당겨 올렸죠. 어디까지? 5.5%까지. 5.5%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미국 증시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파월 의장님께서 금리 내린다,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만 지금 모두 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리고 어제 새벽이 오늘 새벽 그리고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금리는 인하는 무슨 인하 그냥 계속 유지. 그러니 금리가 언제 내려요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되냐? 목요일에 자 목요일에는 실업자 발표가 있는데 실업자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생각보다 역대급으로 지금 고용이 좋다. 이러면은 금리 또 못 내리죠. 실업자가 좀 늘어나고 참 경기 침체에 사인이 좀 있어야 그래도 아 그래 조금만 낮춰줄게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된 건 뭐냐? 세 번째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현재 이건 뭐냐? AI에 대한 얘기입니다. AI 관련된 앱하고 그 다음에 비전 프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있는 XR, 즉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보는 이제 앞으로 헤드셋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대는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비싸요. 일단 비싸요. 비싸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아직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개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소비자들은 그 비싼 돈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지불할 테니까 할게라고 했는데 막상 쓰기에는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현기증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자 이거는 자 바로 우리 일하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너무 빠른 변화. 너무 빠른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가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 AI로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AI가 적용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가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책상이 빠지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AI로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비자가 오히려 저항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목 한번 보죠. 자, 미국의 세일즈포스 CRM이죠. 천재 회사 이 천재 창업자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여기에 2000년도 이후에, 자 코로나 이후에 여기에 터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쌍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봉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이제 전 고점을 다시금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들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요, 딴 게 아니라 자 세일즈포스는 지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자 영업사원의 자원을 일단은 입력을 받으면 AI가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업사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해고가 되는 해고 위기가 있죠. 위기가 나오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앞으로도 해가지고서는 이 AI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더 추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오늘은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IT 쪽 또 AI 쪽까지 자세한 섹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4년도 1분기에 유망한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테마 리포트입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자료집들 받아보시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테마들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테마들은 어떤 테마일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자, 초전도체가 오늘 아침에 되게 떴죠. 자, 초전도체. 그리고 지금도 떠가지고 있고, 일부는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지금 상한가까지 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보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테마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테마예요. 위험한 테마. 이거는 위험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상온 초전도체는 절대 쉬운 기술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과 그 다음에 실제로도 실증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 실증 모델 없이 그냥 이렇게 됐어 라는 그런 발표만 가지고서 떠오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오후가 들어가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더 폭넓게 오전 초반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로봇 쪽으로 자금이 모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뜨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험이었는데 보험은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역시 자금이 상당히 들어갔죠. 자금이 들어갔고, 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분야. 자, 자율주행에 있는 이 종목들이 여기에서 역시 지금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이 분야들이, 이 테마들이 지금 현재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렌시스, 그다음에
고려제강, 그다음에 젠백스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있지만 그것들은 시총이 작고 굉장히 테마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첫 번째, 자, 이렌시스. 자, 이렌시스는 일단 삼성전자에서 로봇 청소기 관련돼서 자, 감속 기어를 만들죠. 네, 아주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피말렸던 종목인데, 자,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다시금 로봇 테마가 나올 때마다 튀어오르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다른 로봇 테마들이 움직일 때 아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고 전고점을 이제 넘어갈까 말까. 사실 전고점은 한참 전입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점 2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이 이렌시스가 되겠습니다. 잠깐 올라갔던 적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고려제강. 자, 고려제강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급등을 했다. 그런데 초전도체가 좋진 않은데 왜 들고 왔냐 했을 때 일단 제강이죠. 자, 철강입니다. 철강. 철강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죠. 자,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 철강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앞으로의 건설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떨어지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죠. 단 문제는 뭐냐? 여기에 8월 달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는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오르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갭이죠. 갭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초전도체 테마로 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건 전혀 좋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요거는 최고점 19.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세 번째는 젠백스링크. 자, 요거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자, 근데 원래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사업에 시동을 걸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 급등을 하게 됐고 최고점은 19.68%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입니다. 젠백스링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움직이는 걸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서 1월부터 해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들. 자, 12월, 1월 이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씩,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누군가가 물량을 가지고서는 이제 서서히 사가지고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봤을 때 젠백스링크도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실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실적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봐야 될 테마들 4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초전도체와 로봇, 자율주행과 보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4가지 테마들 중에서 특히 좀 더 신경 써야 될 테마는 어떤 테마들일까요? 일단은 뭐 초전도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초전도체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를 먼저 보고서 그러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고려제강은 그래서 철강 쪽이 좀 더 섹터로서는 유망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시총도 생각보다 튼실합니다. 8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들고 온 것이고. 자, 그래서 섹터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자율주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오픈 AI가 엔비디아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리지 않는 다른 종목, 즉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ARM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실 것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쪽과 함께 반도체 쪽을 보실 거라면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기업들과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 종목들을 가려보시는 작업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히든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들 어떻게 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RS 오토가 제가 우선 보고 있는데 RS 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은 우선 첫째는 RS 오토하고 그다음에 GST 이 두 가지 종목이 현재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GST와 RS 오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후로 해서 수익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의 있는 종목. 자, 이름이 6자, 별이 6개. 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렇게 돼 있죠. 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렇게 돼 있다. 요거.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은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대략 2개에서 3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관련돼 있는 장비, 재료, 그다음 원자재죠. 그다음 부품을 다 씁니다. 부품을 다 하는 그야말로 이제는 그 소부장들이 이제는 섹터를 가릴 것 없이 완전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러면 원래는 얘는 디스플레이 하던 애인데 2차 전지도 한다.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하다가 디스플레이 했다. 아니면은 반도체 하다가 디스플레이 하다.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가 일단 여기는 원래 전문이었어요. 그랬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조금 더 변해서 2차 전지, 특히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소재 전문으로 이제 이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것들도 좋지만 특히나 실적이 많이 받쳐주고 한마디로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다. 자, 재무제표가 아주 안정적이다. 재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돈 잘 벌고 배당을 일단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보금이 충분한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일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다 이제 바닥에 있다 그러면 아주 감사하죠. 예. 그러면 또 사가지고서는 올라갈 때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배당도 받고 나중에 여기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요, 이거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봤을 때 현재 자리는 여기. 자, 여기서 쭉 올라갔죠. 자,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위로 한번 쭉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자, 최소한 여기에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쁘지 않아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아주 고맙게도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받쳐주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갑작스럽게 뭔가 크게 어려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그래도 들어가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다. 모든 것이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초록밴드로 오세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두 가지 섹터로 엮일 수 있는 히든 종목이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들도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한 정보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고요. 4가지 테마들에 대한 유망한 리포트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체크를 해보시고 유망한 종목들도 선별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장 전에는 또 무료 방송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알아봤고요. 세일스포스의 차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로는 초전도체와 로봇, 보험과 자율주행 알아봤고요. 자율주행 테마에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